예,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참 기특하죠.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시장이죠.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월봉의 모습을 나스닥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직 안 나가나요? 미국 나스닥 시장의 월봉 모습이죠. 자, 지난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됐고 2월 월봉이 십자봉으로 전환됐고 3월 초 라인 부분이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그죠?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당연하죠. 자, 우리 시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아직도 5개월 연속 양봉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5월 달까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게 된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2월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3.3%를 기록하면서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은 고민인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라고 하면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7%를 보여줬죠. 그런데 국채금리는 1.47%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1.6%에 갔었던 것보다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7%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소폭 반등한 부분을 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결국 경제지표 부분으로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결국 이 부분은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그동안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쉬어야죠. 그리고 실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는 우는 아이에게 떡 주죠.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에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오퍼레이션 테스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이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3월 17일 FOMC 회의까지 늘어지겠죠. 그죠? 미국 시장 부분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차트 하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부분을 다시 차트를 한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왼쪽은 2008년 금융위기에 있었을 때의 국채금리가 먼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반락하는 모습이고, 유가도 아래는 유가의 모습인데 유가 역시 마찬가지. 지금 코비드 사태 이후에 경기회복 기대감이 진행되는 상황, 그게 뭐예요? 유가까지 맞물려지면서 지금 뭡니까? 경제 재개 기대감 관련 주들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 리테일 관련주들, 이마트를 비롯해서 신세계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제2 컨텐츠를 비롯해서 문화 컨텐츠와 화장품 관련주,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4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만 보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3,266포인트 옵션 만기 3일 전에 고점을 형성한 1월 11일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박스권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서의 변동성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은 아직도 5개월째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죠. 1월 11일 날 고점을 만들었었던 2차전지 주도 섹터와 반도체 삼성전자와 현대차, 애플카로 상승했었던 부분, 이 부분이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의 가격 조정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 그 가격 조정을 나타나는 부분을 메꿔줬었던 부분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이 경제 재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지수의 이 하락을 저지하는 흐름. 이렇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1월 11일 3,266포인트 고점 이후에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3월 11일 쿼드러블 워칭데이까지는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 속에서 종목 부분의 섹터 흐름 부분을 잘 갖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 속에서 골병드는 겁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은 2월 16일 날 고점 14,175포인트를 옵션 만기 이틀 3일 전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도 주도 섹터가 쉬고 있고, 그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사 상위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쉬는 모습인 거고,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도 다 쉬는 흐름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변화한 거죠. 그 변화한 부분을 굳이 들먹이는 부분이 명목금리의 상승,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장주 섹터의 과동한 속도, 이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관심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에서 지금 당장 이익의 가시성을 중요시하는 투자 판단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런 흐름들이라면 3월 11일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리고 FOMC 3월 17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쩌냐라는 부분이지요. 결론, 물가 금리 상승 압력이 펀더멘털보다 강해졌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 1사분기의 요란한 변동성, 이 하락 변동성 확대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진통 과정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지수의 흐름이고, 그리고 섹터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령층이 높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또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테마 쪽으로 너무 편승해서 개별 종목을 막 확산해서 매매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메타, 이제 가상, 추상적인 부분, 이 부분과 플러스 유니버스, 현실 세계를 접목한 메타버스, 현실을 넘어선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메타버스는 리셋이나 끝이 없는 무한히 계속되는 세계로,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 있고,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소비하는 등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완전한 경제 구조를 갖춘 부분, 이 부분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비자를 확보하고 매출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 세컨드 라이프 싸이월드도 역시 메타버스의 예였죠.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 이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우리 네이버가 있죠.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는 2018년 등장해서 현재 전 세계 가입자 2억 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0%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하튼 90%는 또 해외 이용자입니다. 그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페토는 명품 브랜드 구찌와도 정식 제휴를 해서 이 사용자가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세계 내에서 현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을 향유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죠.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라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산업 위주로 지금 개발 중인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기나 인터넷이 가져온 이 세상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관련 기업 네이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전방위 최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등의 글로벌 인기 아티스트의 IP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주목해야 될 기업입니다.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협업 중에 있고, 한빛소프트는 VR 스포츠 교실을 통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음성 인식과 합성 인공지능은 AI와 결합한 가상 아바타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에이트원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체라, 써닉 시스템,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분이고, 또 그것을 넓게 보면 갖다 붙이면 대부분 또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좋은 섹터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섹터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이 없으면 그거는 한순간에 테마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 검증을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스, 삼성 SDI, 삼성전기, S&T, 모티브 가운데 삼성 SDI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사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가 조정에 좀 원인이 됐고, 또 그런 가운데 예상보다 좀 못 나왔던 부분이 사실 이 전기차 이 배터리 행여는 이제 리콜 관련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는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이 삼성 SDI의 조금 보수적인 이 설비 증설 이런 부분은 마켓을 더 장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죠. 밸류에이션이나 할인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삼성 SDI 부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2차전지나 이런 쪽 부분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죠? 여러분들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20년 초분부터 시작을 해서 20만 원대 있던 주식이 8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2차전지 쪽 섹터는 2달째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오히려 추매를 해도 되는 구역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 조정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삼성 SDI를 살펴보시고,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이렇게 그동안 과격하게 올라왔었던 부분,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비롯해서 2차전지나 또 이 반도체나 자동차 모두 월봉에서 음봉에 한두 개는 나와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전후해서 그죠? 그 부분에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CJ 제일제당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2020년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해서 47만 원으로 잘 올라가던 주식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핵심 투자 포인트였던 가공식품 부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미노산 산업 호황에 따른 바이오 사업부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자, CJ 제일제당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 추세 흐름 부분에서 이제 상승 신고가를 경신하던 주식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2020년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이상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유홀딩 유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야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죠. 자, 2020년 4분기
YG 엔터테인먼트도 소폭 하회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종목이 뭐예요? 4, 4분기가 실적이 소폭 하회한 부분은 환율이 그죠? 워낙 강세가 심했었던 부분이 4, 4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이 소폭 하회한 부분입니다. 자, 2021년은 영업이익이 2020년보다 4배 정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YG 엔터테인먼트다. 그 이유가 뭐냐? 적자 사업인 화장품 사업을 분리했다라는 부분. 그 속에서 빅히트의 국내 음반, 음원 유통을 통해서 연간 3, 40억 원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블랙핑크라든지 트레저 이런 부분 등이 이제 위버스 입점에 따른 가파른 매출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블랙핑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어만 나오면 발음이 좀 안 좋아요.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고,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앱 제페토와 지난해 6월 YG 엔터테인먼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블랙핑크 의상 아이템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 9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큰 변동 없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경제 재개 기대감 그 속에서 이제 이 YG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대감도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것을 월봉으로 바라보시면 지금 아주 차분하게 상승 준비,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가는 47,000원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